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브리튼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ow Trump tariff could hike price in the 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그 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 이런 기사가 되겠죠. 자, 테리프란 말 나왔는데, 이 테리프란 말 원래는 이제 관세란 말이 한자로 하면은 이게 국경할 때 문이잖아요. 그리고 세금할 때 세인데, 이 세자에 쌀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쌀 같은 걸로 어떤 세금을 이제 냈기 때문에 관세 이렇게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수출입할 때 문에 이제 입장료를 낸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입장료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 즉 수출입할 때 세금을 뭐라고 한다? 관세. 근데 이제 테리프라는 거 어원을 보니까요, 이게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랍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관세란 말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테리프란 말이 이제 아랍어다 보니까 어떤 공지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 아랍어로. 그래서 이제 어떤 알린다, 관세, 세금을 알린다. 그래서 공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랍어 어원을 이제 테리프란 말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관세들이 이제 하이크, 올린다는 거죠. 뭘? 프라이스, 가격을.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택 분야를 한번 보면은 캐나다산 목재, 멕시코산 석고, 이게 석고 같은 이런 것에다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이제 건설비가 상승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고, 자, 자동차를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로 부품 비용 증가. 자동차 부피라는 것이 원래 이제 멕시코에서 쉽게 말하면 철광석을 수입을 하면 미국에서 또 뭔가를 제조해서 또 멕시코로 보내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미국에서 세단 같은 경우에 $2,000, SUV 같은 경우는 최대 $5,000가 값이 인상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캐나다산 원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이런 관세가 연료비 상승을 가져오다 보니 미국의 휘발유라든지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또 염려가 있는 거죠. 자, 식품 같은 경우는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 곡물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든요. 또 멕시코산 신선 채소 가격이 상승되겠죠. 관세를 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저가 제품, 뭐 테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의류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 이런 곳에서 가격을 이제 매긴다는 거예요. 관세를 매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 정리를 잠깐 하면 이제 최소 면제 기준, 그러니까 얼마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관세를 면제시켰단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근데 이것을 폐지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지금 어떻게 매겼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목재, 캐나다산 목재는 소프트우드라고 하는데 25% 관세를 매겼고요. 멕시코 석고 건축료 25%. 거의 이제 자동차라든지 부품 다 25%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수력발전 전력, 캐나다는 한 10%,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식품 25%, 곡물 25%, 채소 25%, 저가 제품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와 지금 자원과 중국 저가 제품은 10%의 관세를 매겼다. 자,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트럼프가 1기 내각 때 2018년에서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다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특히 철강, 전자제품에다가 2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질 않죠. 중국도 미국산 콩,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에다가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보복 관세를 영어로 하면 이제 트레이드 리텔리에이션, 리텔리에이션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접두사 T고요. 다시 되돌려 준다. 리텔리에이션. 그래서 보복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보복 관세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농민들은 대두산 콩에 이제 관세를 매기니까 수출이 막히고 미국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중국도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경제 부담이 증가되었다. 이게 서로가 손해인 거예요, 결국은. 2020년에는요, 그 USMCA 협정 이전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에다가 역시 관세 25%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이제 미국산 농산물, 와인,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때리는 역사가 있고요. 멕시코는 미국산 돼지고기, 감자,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결국은 기업, 그다음에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역사의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지금 25%를 때렸다고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영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위월이, 그러니까 그 질려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에 지쳤다는 거예요. 위월이 지치고 지친 것들이 아메리칸들이 초우스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를. 뭐 때문에? President in part. 부분적인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they were sick of. 자, 미국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린 거야. 뭘 보는 걸 질렸냐면 singing price continue죠. 그러니까 가격이 continue to rise,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 이거에 질렸기 때문에 트럼프를 선호했단 말이죠. 이제 now, 근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길, 자, prices for home, 자, 집값, 자동차값, 연료값, 푸드, 식품값, 이런 것들이 결국은 end up, 결국은 jumping again, 다시 점프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을 맞는 것이죠. 자, this time, 이번에는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테리프로. 어떤 테리프? Trump announced February 1 on Mexico, Canada and China. 자, 멕시코와 캐나다와 중국에다가 2월 1일 날 트럼프가 announce 선언한 이런 테리프 관세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역풍을 맞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도표를 갖고 왔는데 추락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는 미시간대 출처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껑충 뛴 물가 전망치가 2025년 2월인데 4.3까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관세 전쟁으로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위월이 지쳤는데 이번에도 물가가 이렇게 계속 관세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on February 3, 자, 2025년 2월 3일, 자,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 스트라이크 딜이죠. 자, 수거입니다. 스트라이크 딜. 원래 스트라이크는 때리다. 원래 악수나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할 때 손바닥을 치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딜 하면 거래를 하다. 즉, 계약을 체결하다. 협상을 타결하다라는 수거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delay their tariff by 30 days.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랬죠. 30일 정도를 이제 딜레이, 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래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관세 정책을. 그렇지만 10% tariff on Chinese import죠. 근데 중국에다가는 10%의 관세가 went into effect, go into effect 하면 효과를 이제 효력을 이제 매긴다는 거죠. 효력이 시작된다. 2월 4일부터. Here are some of the products that could be most affected. 자, 이 제품들의 some 일부가 가장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이제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를 한번 보면, 자, 자동차는 어때요? 파트, 부품들은 move, 움직인다는 거예요. across border, 국경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3-4번 왔다 간다 한다는 거예요. 멕시코산 철강이 미국에 가서 판때기를 만들고 또 어떤 그 부품, 어떤 틀을 만들고 주형을 만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왜? 멕시코가 기술이 없으니까. 자, many times during manufacturing. 그래서 제조하는 동안에 몇 번 이렇게 many times,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Which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테리프란 것은 will add up. 그렇죠. 관세는 이제 많은 게 이제 add up, 첨가가 될 것이라면 a professor at Ball State University에 있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어떤 교수가 말했는데 he estimated, 그런 평가하기를 this set of tariff, 이번에 이런 관세의 세팅이 increase, 증가시킬 수가 있다. 뭘? price of a sedan by around $2,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략 $2,000가 세단의 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원래 세단이라는 어원은 가마란 뜻이죠. 가마. 그러니까 가마를 4명이서 들고 가죠. 그 세단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좀 편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륜차가 되겠죠. 세단. 자, 코스트입니다. cost of a big SUV. 자, SUV 같은 큰 차들의 이제 가격은 would go up,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even 심지어 more, 더. 왜? It has so many different electronic components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다른 전자적인 컴포넌트, 그런 원재료,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 그 부품.
컴포넌트,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부품들이 서로 이렇게 뭐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부품들의 값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관세를 매기니까 부품에다가. 자, SUV 약자는요, 스포츠 유틸러티 비클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용으로 유틸러티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실용적 차량이다. SUV. 그래서 실제 지금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가 1월 자동차 수출이 급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가 타격이 커가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대비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8%, 기아는 23% 증가했다고 하고요. 벤츠라든지 이런 경우도 부품 공급 업체 부담도 가중 우려. 그래서 지금 멕시코 국경에 지금 자동차를 싣고 가는데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그 집 문제도 있죠. 자, 집을 이제 지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목재라든지 이런 석고, 이런 돌들, 건축용 석고라고 하는데 이제 플라스터라고 하죠. 석고, 플라스터 오브 파리. 파리란 말 나온 이유는 원래 이제 그 파리 거기에 그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 가보시면 저도 간 기억이 있는데 샤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석회물이 나와요. 석회물.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가 막 한번 생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터 석고물이 나와요. 샤워물에 그리고 샤워한 자국에 바닥에 막 어떤 그런 석고 같은 그런 그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물이 마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리 이런 데라든지 독일 이런 데서는 왜 맥주를 마시냐? 어떻게 보면 그 물이 그렇게 좀 좋지 않으니까 맥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물처럼.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벽 마감 또 드라이월이라고 하는데 건식 벽체 제작할 때 이런 플라스터 오브 파리라는 건축용 석고가 바로 이제 이 석고의 용도거든요. 또 이제 뭐 이탈리아 가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미켈란젤로 이런 그 석고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세한 조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런 그 피에스타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밴디지 그리고 부러진 뼈 고정할 때 그 깁스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석고 용도로 쓰이고요. 또 석고는 이제 칼슘 공급하고 이제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토양 개량제로도 쓰이는 아주 다용도 석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material for home building. 자, 집의 빌딩의 그런 재료들이 getting more expensive, 더 비싸지는 것이고요. 또 tariff, 관세는 이제 help,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 그래서 이제 국가 그 어떤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 빌딩의 협회는 말하기를 자, 캐나다와 멕시코가 서플라이 제공을 했다는 거죠. 70% of the softwood lumber입니다. 자, 럼버란 것은 이런 목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부드러운 소프트우드 목재의 70%를 제공해요. 그리고 이제 집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ingredient in drywall, 아까 말했던 드라이월, 건식 벽체 제작에 쓰이는 어떤 건축용 석고, 이런 집섬 이런 것들이 used,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in residential construction, 즉 거주 건설에서.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런 석고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드라이월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25%의 테리프를 on softwood lumber에다가 가했잖아, 지금 미국이 캐나다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관세가 come on top of a 14.5%, 14.5%의 관세에서 이제 탑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이제 그렇게 찍다 보니 consumer may end up paying in the form of higher home prices.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end up 아니 이제 결국은 뭘로 끝나? 돈을 이제 내야 돼. in the form of higher home price 형태로. 그러니까 집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어떤 형태로 지불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 손해가 된다는 거죠. 관세 전쟁이.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which are already 이미 up, 올랐다는 거예요. 대략 40%가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집값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더 오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펜타닐 문제가 또 생기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를 이제 또 부과를 하겠는데 왜 관세를 이제 부과하냐면 이런 펜타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언론에 보면. 그게 뭐냐면 이 펜타닐을 이제 뭐냐면 펜타닐이라는 것은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즉 마약 진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인보다도 50배, 몰핀보다도 100배 강한 효과를 가진 약물이 펜타닐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이 불법 제조된 펜타닐이 문제라는 거죠.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소량 2mg만으로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오피오이드 위기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펜타닐인데 이 문제는 불법 펜타닐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제조된 가짜 펜타닐이 헤로인, 코카인, 알약 등에 혼합되어 유통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불법 수입되면서 굉장히 극도로 위험해지다 보니 미국 내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중국의 그런 테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거죠. 왜? 거기서 불법으로 이렇게 가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혼합되어 유통되니까. 그 중독성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뇌의 그 리셉터, 즉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심한 유포리아, 행복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진통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펜타닐을 맞음으로써 행복감이 극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서 이제 호흡 억제 효과가 강해가지고 과다 복용 시에 이제 사망 위험이 높아서 아까 60% 이상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원인이 바로 이 펜타닐이다. 자, 이 정보를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라틴어인데요. de minimis provision. 자, provision은 조항이란 뜻이고 mini는 작다라는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사소한 것에서 법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de minimis가. 즉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즉 입장료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세관 업무 부담 완화, 소규모 수입자의 부담 경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de minimis provision 정책이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2025년에 이 기준을 이제 변화시켰다는 거죠. 미국이 기존에는 $800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테무 같은 거, 미국의, 중국의 테무 이런 저가 온라인 쇼핑몰 상품이 이 조항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대량이 유입되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2월 4일 날부터는 야, 이런 de minimis provision 폐지한다. 일부. 왜? 중국 저가 장품의 테무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아까 펜타닐과 마약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된다더라. 이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이걸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저가 그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 가격 상승이 되고요. 또 해외 직구 소비자들에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글로벌 적용 사례를 보니까 이것을 이제 관세 면제 한도라고 하는데 2025년에는 이제 $800, 미국 같은 경우는 EU는 150유로, 캐나다는 20캐나다 달러, 호주는 1000 호주 달러, 중국은 50위안, 약 $7 정도 이렇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막고 있는데 미국은 $800잖아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많은 해외 판매자들이 이를 활용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테무라든가 알리 이런 것들 업체 해외 쇼핑몰 이런 직구 비용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더 읽어볼게요. 자, cheap stuff 온라인.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싸게 샀던 제품들. 자, many economists 많은 경제학자들은 are not thinking 생각하지가 못한다는 거죠. as much as죠. about the 10% tariff. 그러니까 어떤 그 중국에다가 지금 10%의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테리프 관세들은요, relatively small, 비교적 작았거든요. 이게 소규모 그 저가 제품들. 자, compare with 뭐과 비교해 봤을 때 the ones amounts